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살면서 돈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 자금을 어찌저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애들을 키우려고 돈을 이제 들어갈 거를 보니까 아 이게 점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게 애 한 명당 6억은 필요하다. 요거 최소치예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애까지 키우는데 한 명당 6억에서 7억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2억은 있어야 이 아이들을 그래도 온전히 키운다라는 건데, 근데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남은 게 노후자금. 노후자금은 한 11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쓴다고 쳤을 때 한 1년이면은 한 4천 잡을 수 있겠죠? 4천만 원 곱하기 25년 해보세요. 10억.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저희 엄마가 그러거든요. 10억은 있어야 노후에 살지 이런 얘기 항상 하셨었어요.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12억 플러스 10억 이미 32억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좀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하려고 그러면 10억에서 20억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럼 30억에서 50억을 저는 앞으로 벌어야 돼. 이게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 작가일을 해갖고 남편은 이제 직장 출퇴근하면서 월급쟁이로 살면서 내가 이 돈 어떻게 벌지? 막 숨이 이렇게 턱턱 그렇게 막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은 진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뭔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투자회사에 친구가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3년 뒤에 대표가 부석되는 거예요. 제 돈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갔어요. 지금도 못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잃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제 친구가 이 슈퍼셉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제 친구가 누구냐면 아시죠? 알고 계시네요.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MC케어 글로벌의 최병호 대표님이 저희 한 17년 지기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이거 해! 받는 거야. 해! 이랬어요. 철수 대표님. 그래서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지? 트라우마가 한 번 있고 그리고 못 보던 거야. 코인 투자가 아니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종이 막 펼쳐놓고 막 칠판에 쓰면서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없어 이러고서는 그때 제가 이제 시작한 날짜를 보니까 2023년 6월 5일에 슈퍼셉이 런칭했죠. 제가 시작한 날짜가 6월 17일. 그 좋은 때에 시작해놓고 100만 원을 넣고 10개월을 그냥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좋은 시기에.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강의할 때 너무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그 경험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저 잃어봤으니까 또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당장 준다고 안 하잖아요. 365일 동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거 꼬박꼬박 들어와요. 45,000원이. 이래서 약속은 지키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는 봐야겠다 하면서 교육을 듣기 시작했고 저희 처음 할 때만 해도 교육이 의무화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의무화였어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렸을 텐데 교육이 의무화가 아니어가지고 나중에서야 교육을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모든 걸 여기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달라요. 삶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저랑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보면 막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보다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왜 그래요? 코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코인 사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 회사가 딱 상립이 됐었어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못 믿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 쉽게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코인은 왜 세상에 나왔지? 왜 세상에 나왔어요? 코인이 왜 세상에 나왔지? 막 사람들이 지금 주식 대신에 막 코인 투자한다고 좀 올려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소리를 했지? 그것만 하나 이제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이게 TV에 SBS 스페셜에 나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 좀 울리는 것도 센 거예요. 그 TV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줬는지 그것만 우리 쉽게 개념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이 세상에 딱 나온 코인 뭐예요?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 왜 나왔지? 자, 비트코인이 딱 나오면서요. 사토키 나카모토라는 그 팀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팀이에요. 그 팀이 9페이지짜리 종이, 이거 유식한 말로 백서라고 해요. 하얀 종이, 백서에다가 9페이지짜리 종이에다가 이 코인이 왜 나오게 됐는지 막 씁니다. 그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3의 기간 없이, 신뢰 기간 없이 개인 거래, P2P가 개인 거래요. 개인끼리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들게 돼요. 자, 이 제3의 신뢰 기간이 어디예요? 은행이에요. 이 당시에 리먼 브로더스라는 굉장히 큰 은행이 완전히 파산을 하면서 이거 엄청난 금융이 왔던 그 시기예요. 은행이 왜 파산을 했냐면 너무 대출을 안 받아요. 아무한테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하면서 이 은행이 완전히 파산이 됐고, 그럼 이 은행에 돈 맡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때 이거를 문제의식 삼으면서 우리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은행을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인의 가장 취약점이 위변조예요. 누가 쉽게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화폐도 위변조 감시한다고 뭐 해요? 그죠, 그죠. 1년도 그죠. 자, 그런 역할들을 은행이 하는데, 그래서 이 감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탈중앙화. 자, 그동안에 모든 은행은 중앙화했어요. 화폐를 정부에서 찍어내라, 더 공급해라. 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찍어내죠. 자, 그런데 요거를 탈중앙화, 한마디로 학교를 다닐 때 떠드는 사람 이름이 선생님이 적어요. 자, 요거는 중앙화. 근데 선생님이 요 한 10명의 학생들한테 종이를 주고 니네가 1시간 동안 적어. 선생님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이 10명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10명의 종이를 봐서 공통되는 이름이 뭐가 있나, 잘못된 건 뭐가 있나 검토를 하는 건 탈중앙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은행이 하던 그 검토의 일을 우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컴퓨터 하나하나를 블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용어가 나오죠. 블록체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컴퓨터 하나하나가 블록이고, 그 컴퓨터 하나의 블록이 장부예요. 장부, 거래 장부. 저랑 선생님이랑 오늘 코인을 제가 보냈어. 몇 개씩 보냈고, 몇 개를 보냈고, 자, 요거를 암호화 시키죠. ABC 1, 2, 3, 4가 써서 암호화 시키죠.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트랜지션 해시. 자, 그 트랜지션 해시를요, 블록에 이제 기록할 거예요.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 똑같은 해시를 여기도 넣어놓고 여기도 넣어놔요. 분산자들 똑같은 기록을 해놔요. 왜? 어떤 놈이 제가 이 선생님한테 보내는 걸 이거 가로채 해야겠다 해서 가로채. 자, 그럼 해시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 영어가 바뀌어요. 여기랑 여기랑 해시가 똑같았는데 얘가 바뀌어버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해시 같아요 라고 감지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위변조를 감지해내는 시스템. 장부를 여러 개 둬서 공통되게 기록해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절반 이상의 컴퓨터를 다 바꿔야 돼요. 이래서 위변조가 힘든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게 블록체인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돈 안 주는데? 안 하지. 보상 없으면 안 하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요거를 가장 빨리 해독한 그 컴퓨터한테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쫙 생겨요. 이걸 유식한 말로 채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의 코인은 채굴 코인이 있고 발행되는 코인이 있어요. 자, 우리 MSQ, SUT는 발행되는 거. 그냥 발행하자마자 바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채굴은요, 이런 작업을 거쳐야 돼요. 채굴하는 코인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양이 아직 다 채굴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여기 전국 전 세계에서 돌고 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 다 꽂아놓고서 돌고 있어, 그 공장에. 처음엔 개인들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자기도 참여를 했었대요. 믿을 수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참여를 했었고 비트코인 2개가 있대요. 내가 거짓말 치지 말랬거든요. 그랬더니 비밀번호가 없어서 못 찾는데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말랬는데 옛날에 그렇게 개인 노트북에 프로그램 깔아놓고 그 채굴이 됐었어요. 실제로 세종 커뮤니티에 이 채굴을 했던 분도 계셔요. 그 채굴기를 이제 지금 팔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그 채굴되도록. 그래서 채굴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보상으로 받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채굴 코인이 있어요. 피투유라는 채굴 코인. 피투유도 여러분들이 카드 긁으면 보상을 주는 코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에 이렇게 두 종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더니 처음에는 화폐 역할을 못했죠. 근데 어느 사람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느 사람이 글을 올려요. 나 비트코인 채굴해서 갖고 있는데 이걸로 피자를 사 먹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보고 한 피자 가게에서 연락을 하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으로 피자 2번 바꿔먹은 게 최초의 거래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얼마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한마디로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잖아요. 선생님한테 보냈는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선생님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은행 기록은 다 검토가 되죠. 카드는 제가 못 썼는지 실시간으로 기록이 다 되죠. 근데 암호화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제 친구가 이제 3주 전에 해킹을 당했는데 지갑 주소 있어, 털어가 지갑 주소 누군지 몰라요. 이거를 그 해외 거래소로 SWT를 이 사람들이 팔았어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그나마 은행 인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래소로 팔았으면 누군지 이걸 경찰에 조사해가지고 잡아낼 수가 있는데 해외 거래소로 팔았다? 못 잡아. 지갑 바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암호화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과 여러 부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코인으로 위안화로 비트코인 이만큼 사가지고 미국 가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집 사. 그럼 중국이 알아 몰라. 이런 일이 생겨서 수요자가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투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은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제 코인은 투자로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우후죽순 막 재단들이 생겨나면서 코인을 막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에 우리 회사가 코인을 딱 발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병호 대표님이 회사 차렸다 와봐라 이래서 갔더니 무슨 회사인데 코인 회사예요. 왜 코인 회사 차렸죠?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시대 흐름이 잘 간파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코인 회사를 차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플랫폼 사업을 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은 자, 이 회사는 그러면 코인을 딱 발행하고 왜 플랫폼 사업을 했을까가 중요해요. 왜 했어요? 자, 코인을 발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뭔가 수익 되게 가치가 있고 내가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 살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테슬라에서 결제도 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걸 써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이걸 굳이 살려는 가치가 없잖아, 그죠? 얘가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코인이 MS가 나왔는데, SWT가 나왔는데 얘가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쓸모를 아셔요. 왜? 회사에서 계속 밝혀줘서. 이제는 한남동 결제도 될 거고 막 이런 거 밝혀줘서 이 코인들이 진짜 어디 쓰이는구나 이제 알아요. 그런데 처음만 해도 이 코인을 딱 발행했는데 쓸 곳을 누가 알아서 마련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 다 런칭하면서요, 우리 코인이 여기 결제되도록 쓰이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쓰임을 갖게.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회사는 계속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 근데 이 플랫폼들은요 코인 없어도 되는 플랫폼들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거를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면서 글로벌 스쿨로 나갈 수 있게끔 계속 자리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스케어 글로벌이 런칭한 플랫폼 중에는 한국어 공부 어플도 있어요. 그 공부 어플은 MSQ로 결제가 되고, 자, 그 공부 어플로 공부를 하면 베트남 하노이 국가대학의 학점으로 인정이 되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중요한 거는 이때 이 회사가 이 MSQ를요 발행하면서요. 자,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2만 개 정도 발행했다 칠게요. 발행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코인회사 사장이면 한 번에 다 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거 좀 남겨놓고 일부만 유통시킬까요? 우리 거 보통 남겨놓죠. 왜냐면 시세 차익 우리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코인 재단들이 발행을 하면서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80에서 90%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만 유통시켜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사업 자금하고 또 시장 자금 보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가지고 사기를 쳐. 요거가 가격을 막 연예인 행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리죠. 그래서 요 정도 피크 가격이 갔을 때 요 재단 거를 싹 팔아. 팔고 어떻게 해요? 잠적하죠. 도망가요. 이 수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거 안 갖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 유통시켜요. 처음에 발행한 2만 5천 개의 양을 싹 회원님 다 같이 유통시키고 우리는 딱 13억이라는 사업자금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플랫폼들을 런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3억 되게 많은 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더 어려워졌어요. 자금난에 봉착을 했어.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코인 저희한테 좀 파세요. 파는데 그냥 팔면 여러분 손해니까 비싸게 쳐줄게요. 지금 20원, 30원 하는 그 코인 저희가 1,200원에 쳐줄게요. 근데 당장 다음 달에 못 드려요. 시간을 좀 주세요. 오늘 팔면 내일부터 365일 동안 매일매일 그 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드릴게요. 그 시간만 좀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세이브였어요. 그래서 슈퍼세이브는 맨 처음에 MSQ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23년 6월 30일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 딱 뜬 거 보면 MSQ 뭐 66개 뭐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랬다가 이 MSQ로 계속 슈퍼세이브를 하다가 요게 그 거래소에서 출금이 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자 이러면서 슈퍼 트러스트라는 법인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슈퍼세이브를 뭘로 해요? SUT. 네. 자, 그래서 SUT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랫폼들에 계속 결제 코인으로 연동이 되는데, 자, 이제 MCQ 글로벌 사업 소식 중에서 중요한 굵직한 소식 하나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면 다 스타방에 전부 다 가입은 하시죠? 자, 스타방에서 얼마 전에 최명호 대표님 우즈벡 감내 얘기 들으셨어요? 왜 가셨죠? 그 이제 잠수한다고 하셨죠? 자, 그게 뭐였냐면 이게 올 1월에 이제 회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회사가 슈퍼세이브로 자금 확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더 불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는 회사들을 찾아가면서 지분 인수 작업을 좀 했어요. 자, 그때 여기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 회사 여기에 보면 우즈벡 정부와 협업을 할 거고 담수화 소재, 발암 물질 이런 거를 제거해주는 기술을 여기서 갖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랑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회사는 이제 그때 기사를 떴기 때문에 어느 회사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안 적어놓으셨어요. 그거 네이버에 쳐보세요. 근데 가셔가지고. 자, 요거 아기 유니콘 플러스라는 기업을 2023년에 받았던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그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라는 하얀색 가루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항상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최초로 국산화시킨 그룹이에요. 이 회사가 이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를 그 불순물 흡착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해수 담수화나 그 발암물질 제거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회사랑 같이 합작 법인을 세웁니다. 자이언트 케미칼이랑 또 우리 회사랑 또 하나의 회사랑 합작 법인을 하나 세워요. 그 합작 법인의 이름이 세리마 렌테. 자, 거기에 대표는 최명호 대표님 누구인 거예요. 이 최명호 대표님이 이 자이언트 케미칼과 함께 우즈벡에 출장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즈벡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수가 잘 돼 있지 않아요. 물 부족 국가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럼 거기는 어디서 물을 먹어야 돼요? 바닷물 아니면 호수. 그렇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다 죽죠, 그죠? 중금속도 제거해야 되고 염분도 제거해야 되고, 자, 그때 쓰이는 기술이 이 자이언트 케미칼이 갖고 있는 기술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 같이 연구를 해서 국책 사업으로 하기로 MOU를 맺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우리가 또 수익을 얻게 될 거고, 자, 이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근데 코인 회사가 왜 이렇게 지분 인수를 하고 다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거 결제할 때 다 MS 코인으로 연동시켜서 결제할 거예요. 모든 글로벌 결제 우리 코인으로 결제를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코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계속 생기죠. 수요가 계속 생기도록 회사는 이렇게 다각화하면서 계속 사업 자금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굉장히 키워나갈 수 있는 글로벌 사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MC케어 글로벌과 슈퍼트러스트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MC케어 글로벌은 MSQ를 발행해서 요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슈퍼트러스트는 SUT를 발행해서 요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하고 있는 코인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회사처럼 보이죠? 실제로 진짜 현재처럼 굉장히 끈끈하게 파트너십 관계로 그렇게 같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코인들은 다 이런 플랫폼에 연동이 돼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플랫폼 중에서 지금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슈퍼세이브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슈퍼세이브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우리가 오늘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마포에서 강의할 때 한 10번씩 외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슈퍼세이브는 투자가 아닌 거래다. 그렇죠. 잘 어울려요. 자, 거래랑 투자는 뭐가 달라요?
거래는 신용 네네. 네, 모든 무슨 단어죠? 투자는. 거래는 제품이 있고 투자는 제품이 없다. 네, 다 만들면 되는데, 자 일단 투자는요,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어떤 데 사요? 쌀 때 사서 그다음에 비쌀 때 팔죠. 그럼 뭘 봐요? 시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래는요, 우리가 태초에 옛날부터 물물 교환부터 시작된 게 바로 거래예요, 그죠? 자 나는 뭘 갖고 있고, 넌 뭘 갖고 있고, 우리 이거를 교환해 볼까? 아니 혹은 나는 지금 돈을 쓸 건데 너를 내가 믿고 빌려줘 볼게, 이런 것도 거래죠. 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신용 거래를 할 거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 365일이란 기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하냐? 코인이라는 상품을 갖고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법으로 코인은 상품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이 상품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 옷을 샀어요. 여름이고. 자, 샀으면 저한테 이 옷을 판 사람은 이 원가 있죠. 이 청값이랑 원가 있죠. 원가를 떼고 이 사람 뭐 얻었어요? 마진. 그렇죠. 자,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 코인이라는 상품을 오늘 떼보세요. 시장에서 떼든 거래소에서 떼든 아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 떼. 쉽게 표현해서 코인이랑 물건 떼보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팔아요. 회사가 비싸게 사준대요. 내가 떼는 가격보다. 근데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 365일이란 그 기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대금을 오늘 팔면 내일부터 365일 동안 주세요. 그런데 내일 주면 회사가 업무가 너무 가구하고 트름픽이 걸리니까 일주일분 모아서 월요일날 드리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거래 조건에 동의를 하면 이 거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세히 어떤 물건을 떼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SUT라는 물건을 떼셔야 돼요. 이 SUT라는 물건의 특징은요, 맨 처음에는 2억 3천만 개가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 코인은요, 전부 다 유통시키지 말았어요. 회사가 혹시 몰라서 5천만 개 갖고 있었어요. 5천만 갖고 있었는데, 추가 수익 자금이 계속 들어오네. 이거 왜 갖고 있었냐면 혹시 투자회사들이 달라을까요? 투자회사들한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네. 이렇게 판단이 쓴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 5천만 개를요, SUT 가격이 한 400원쯤 할 때 완전히 없애버려요. 소각시켜요. 먼저. 자, 그러면 뺄셈은 2억 3천만 개에서 5천만 개 뺐으니까 몇 개예요? 1억 8천 개. 그렇죠. 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양은 1억 8천만 개 정도가 SUT가 누구한테 있어요? 다 이제 회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회사 거 싹 없앴잖아요. 이제 회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는 이거를요, 슈퍼 세이브로 사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한테 파세요. 7일부터 리셋을 할게요. 저희한테 파세요. 이렇게 리셋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SUT 시장에서 구하시면요, 아마 8,400원이 구하실 거예요. 이 구하는 방법은 가진 사람한테 거예요. 거기 가진 사람한테. 아니면 고탁스라는 거래소 가서 승적을 구하셔도 돼요. 이런 방법으로 구하세요. 자, 구하시고 요거를 회사가 현금 기준으로는 19,200원에 사실 건데 조건이 있대요. 회사 코인도 사갖고 들어오시면 19,200원에 사준대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625개 내가 샀죠. 그 똑같은 625개 회사 것도 사갖고 들어오래요. 그래야 19,200원에 사준대요. 자, 한마디로 제가 시장에서 살려면 선생님한테 산다 칠게요. 선생님 돈을 줬어요. 선생님 저한테 코인 주죠. 이 코인을 회사로 보내요. 회사 것도 사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돈을 보내요? 우리 사람한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코인 사갖고 받아가지고 회사로 보내. 그죠? 그리고 회사 걸 사야 되니까 회사한테 돈을 보내. 그러면 회사가 나한테 코인 줘야 되죠? 나한테 코인 주고 내가 이 코인 다시 회사로 보내야 되죠? 근데 이 작업을 여러분들 하세요. 돈까지만 보내면 이 나머지 보내는 건 회사가 알아서 하겠대요. 무료 도우미 서비스. 왜? 왔다리 갔다리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구한 코인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보내요? 돈 보내고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돼서 여기까지 보냈으면 오늘 625개에서 1250개를 여러분들 회사에 팔게 되는 거고 이걸 하나당 19,200원에 회사가 사줘야 돼요. 자, 그럼 곱해봐. 1250개 곱하기 19,200원 하니까 2,400만 원. 회사에 입금한 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2,400 정도가 수익이에요. 거기 마진율 꽤 괜찮죠? 수익률.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맡기면 몇 프로예요? 1년에?
35%인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거래를 시작하면 아마 수익률이 65% 이상 들어갈 거야. 굉장히 높죠. 얼마 전에 지난주 어떻게 가입하시면서 어머 이거 너무 높아서 못 믿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불안하죠. 너무 높고 당장 안 쓴대잖아. 52주고 나눠준대잖아. 365주 가준대잖아. 나 365주만 주마줘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이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셔. 돈 넣고 돈 먹기구나 아니네. 신규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돌려놓는구나.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돈 넣고 돈 먹기래. 자,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방법을 바꾼 것이 KWT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코인으로만 거래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로 돈을 안 보내고 뭘 보내냐면 KWT를 보내요. 돈 대신 KWT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돈이 그냥 KWT 바뀐 거예요. 자, 근데 KWT를 왜 했냐?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이거 정신 사납고 이걸로 왜 KWT 해가 정신 사납 죽겠대요. 저희 회원님들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 사납게 하니까 혜택은 드리겠대요. 원래 625개 보내셔야 되는데 556개. 자, 이거 딱 떨어지진 않아요. 555쪽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내시고 사주는 가격은 21,600원으로 더 비싸게 사주겠대요. 왜? 여러분들 KWT 구하는 수고를 하니까. 이해되셨죠? 혜택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흐름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KWT가 뭔데? 회사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거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투표 다 하셨어요? 원하는 결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대상 공약 중에 블록체인 관련된 공약이 정말 많았어요.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거고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 발행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됐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아직 은행권에서 코인의 발행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여러분들 백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하고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딱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막 백보조 이런 제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까?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됐어요.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 얘기 잠깐 드렸지만, 자, 비트코인 지금 화폐로 쓰여요, 못 써요? 지금 화폐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 상품이야. 네. 화폐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왜? 오늘 1억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는데 7천만 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걸 결제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얘는 죽었다 깨나도 1 USDT는 1달러. 그래서 우리도 한국 돈에 맞춰진 스테이블 코인을 넣겠다라고 해서 1원에 맞춰진 코인이 1KW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런칭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쓰여요. 실제로 해외에서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카드가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충전이 돼요. 그리고 결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카드 발급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발급 못하죠. 신용도 다 체크하죠. 근데 이 카드는 아무나 발급 못해요. 지금 해외에서만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실생활로 쓰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부대표님하고 이렇게 월급 드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드려요. KWT를 드려요. 저희는 더 편해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런 거에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더 편해져요.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시총 1위면 이 USDT가 시총 4위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시세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오늘 사도 내일 똑같은 가치인데 왜 돈을 벌지?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뭘로 돈 벌어요? 그렇죠, 수수료. 그리고 지급준비금 이자. 자, 수수료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고팍스에서 한번 SUT를 사봤어요. 제가 한 주에 한 4천만 개 정도 SUT를 샀는데 개인 거래할 때도 수수료가 안 나가잖아요. 폴리곤 네트워크가 쓰이는 거 빼고는. 근데 고팍스를 샀더니 이제 입금하고 거래할 때 수수료 한번 내고 출금할 때 수수료 내고 그러니까 제가 살려는 약보다 적어. 분명 조금 더 싸구려 가지고 고팍스를 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까 제 수수료는 줄더라고요. 수수료 엄청 떼가요, 거래소에서. 한마디로 거래할 때도 떼가고 요거 환전할 때도 떼가고 그다음 네트워크 수수료가 뭐냐면 각 코인별로 수수료처럼 쓰이는 코인이 따라 붙어요. 요거 가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폴리곤 했어요. 근데 이 USDT가 우리나라에서 트론 네트워크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근데 우리는 폴리곤 네트워크 쓴단 말이에요. 그 트론 네트워크를 폴리곤 네트워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거래소에 이렇게 보내갖고 트론 네트워크인 코인을 US 그거를 플리버 네트워크인 코인으로 바꿀 때도 수수료를 내요. 그게 네트워크 수수료. 자, 이런 식으로 수수료 엄청 받아가요. 그거 외에도 지급준비금 이자라는 걸 또 받아가요. 이게 또 뭐냐? 자, 은행의 지급준비금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에 그 한 분이 코로나 때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야 되겠는 거야. 3억을 찾으려고 신한은행에 갔어. 저 3억 주세요.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7%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은행에 예치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7%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대출해줘가지고 이들은 이자 막 해가지고 금융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자 받게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7%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려면 지급준비금이 100%여야 돼요. 그래서 요 은행에다가 이 지급준비금을 놔둬야 된다 소리. 왜? 나 이거 스테이블 코인 돈을 바꾸고 싶어 하고 재단한테 주면 재단은 바로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KW 하시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KWD를 몇 개 런치겠죠? 그러면 은행에 1,000억을 내 준비를 해주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럼 1,000억을 놔두면 은행에 놔두면 이자 붙죠. 네, 그 이자를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이 수수료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WD를 주정산 받을 때 수수료 떼지 않습니다. 네, 이건 다 회사가 알아서 감당하겠대요.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 이자를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수익도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KWD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앱에서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전산 때 배우시겠지만, 자, 여기 지갑 모양에서 KWT라는 SUT라는 두 개의 상품을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되면 슈퍼세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준비된 거를 쭉 열어서 보면 빈 칼이 2개 나오죠. 자, 이게 여기 영어가 계속 나오니까 저 회원님들이 정신 나갔대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KWT랑 SUT 두 개의 상품을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 회사로 보내야 되죠. 보내야 되니까 몇 개 보냈어요, 상품? 2개 보냈죠. 자, 이 M스퀘어 마켓앱은 택배 신청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택배를 내가 신청하고 나면 택배차가 물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택배차가 트러스트 월렛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트러스트 월렛을 내가 보냈으면 택배 보내고 나면 우리 송장 번호 나오죠. 그것처럼 트랜잭션 해시라는 게 거기에 기록이 돼요. 자, 그 해시 값을 여기 두 군데 붙여달래요. 두 군데 붙여주면 당신 제대로 잘 보냈군요 하면서 신청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건 2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해결해야죠. 아까도 막 질문 주신 게 이게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베트남에 중국에 있는 사람 돈 다 줘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남을까? 괜찮을까? 이 돈 들는 거 충분할까? 이게 계속 불안해요. 그렇죠? 이게 가장 불안하실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SUT를 개인끼리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오박스에서 살 수 있지만 또 누구한테 사요? 회사한테 사요. 그 이상하네. 제 친구가 차를 딱 살면서 야, 회사에서 오늘 8,400원을 사갖고 이걸 또 회사로 팔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회사는 8,400원에 팔고 26,000원에 사드리고 그럼 뭐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상한 일이 생겼단 말이야. 왜 회사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걸 하지?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걸 알려면요, 제가 앞에 드린 설명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꽤나 알 수 없어.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돼. 이 슈퍼세이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처음 슈퍼세이브가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일단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가장 이제 또 불안해하시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니네도 폰주 사기 아니냐? 유사수신 아니냐? 물어보시잖아요. 자,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 너무나 다행히도 올 3월에 경찰 조사가 끝나면서 유사수신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이제 명백해졌어요. 오히려 전화해 주겠죠. 작년 10월에 누군가 금감원에 제보를 하고 유사수신인지 아닌지 막 털어내죠. 유사수신이 뭐냐면 고수익, 원금 보자 말해서 투자자를 끌어들여요. 자, 그리고 돌려받기 하다가 어느 아침에 갑자기 사라져요. 회사가. 아니면 누군가 제보를 해서 털어보니까 수익 보조가 없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털 털었는데 이거는 유사수신 아니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뭔가 있다는 거네요? 뭔가 안정적인 수익 보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자, 이제부터는요, 회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자, 이 한 건의 거래로 회사는 뭐를 얻게 돼요?
SET. 훌륭해요. SET랑 KWD가 어떻게 돼요? 이 KWD는 돈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돈 확보하는 거고 SET 확보해요. 자, 근데 이 SET 회사가 오늘 얼마에 사드렸어요? 21,600원에 사드렸죠?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 자, 이 SET는요, 창고로 갑니다. 21,600원짜리 창고에 넣어야 됩니다. 왜? 지금 내가 26,000원에 사드렸는데 내일 내가 8,400원에 누군가한테 팔면 돼야 돼. 손해잖아요. 회사는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일단 얘 창고로 가. 당장 못 써. 근데 이거는 당장 써요, 보세요?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시장 코인 여러분 보내시고요. 회사 코인 사갖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왜? 유동성 자금을 바로 확보하려고. 자,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해 되셨어요? 돈 혹은 형 KWT랑 SET를 확보를 해요. 자, 이 SET는 어디로 가? 일단 창고로 보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 흐름을 보면 오늘 이제 8,400원인데 맨 처음에 가격 얼마였어요? 20원, 30원. 8,400원까지 올라왔죠. SET 가격 누가 올렸어요? 우리가 올렸어요. 회사가 올리는 왜 이렇게 회사가 올리니? 회사가 올리는 것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회사가 가격 자꾸 제시하니까. 회사 가격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다른 거래소 가서 사요. 요거는 그냥 흥정일 뿐이야. 그런데 자, 요 가격을 잘 보시면요. 20원, 30원이었던 게 계속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 코인은 무슨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와 공급 법칙, 그쵸? 우리가 학교에서 부자 되는 법을 안 가르쳐주죠. 근데 이거는 가르쳐줘. 수요와 공급 법칙. 자, 이게 코인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급량이 일정해요. 추가 발행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양이 있는데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 너도너도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가요. 자, 그 하나의 증거로 지금 슈퍼세이버 하는 인구는 3만 명. 자, 초창기에 몇 명 했을까요? 초창기에 저희 5,000명이 시작을 했고 이제 한 달 동안 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아, 그중에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자, 그러면 15명, 100명이 300명이 하니까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쭉 늘어났죠. 자, 근데 신규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방송이 늘어났어요. 어머, 여기 잘하는 맛집이네. 이게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으니까 오늘 이게 푸는 게 재밌어요. 방송이 돼요.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순환이라고 표현해요. 순환과 확산으로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자, 요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회사가 8,400원일 때 21,600원에 사주지만 20원, 30원일 때는 얼마에 사주는 게 적정할까? 자, 회사 입장에서 고민해보세요. 20원, 30원이야.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얼마에 사드리면 좀 적정할까? 고민하겠죠. 자, 그 가격이 1,200원이었어요. 1,200원에 회사가 처음에 사드려요. 1,200원에 사드려서 일단 돈은 쓰고, 자, 그때 사드릴 때도 돈과 SET가 왔겠죠. 돈을 쓰고 SET는 어디로 가?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로 못 팔아요. 왜? SET가 20, 30원인데 나 1,200원에 사드렸잖아. 일단 창고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그 돈으로 좀 사용했던 게 맞아요. 자, 그런데 SET 가격이 이제 올라가. 사람이 늘어나니까. 20원, 30원이었던 게 한 400원 정도 올라가.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요거 수익률 맞추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때 한 135%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수익률이 점점 줄어. 아니 뭐요? 한 20만 원이면 사는 게 막 200만 원 코인 어디 사야 돼? 뭐요? 이거 뭐 아무튼 줄자는 거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좋습니다. 한번 거래 조건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2,400원으로 사드리는 가격을 높여온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때는 1,200만 원어치에 내가 SET 사면요 2,400 승인이 됐어요. 100%. 요게 이제 400원대 돼요. 자, 그러다가 SET 가격이 또 800원 올리고 1,600원 올리고 계속 올라가자. 올라가니까 회사가 사드리는 가격을 그때에 맞춰서 계속 변경시켜요. 이게 바로 흥정한 거예요. 흥정. 지금 26,000원, 21,600원 사주다가 여러분들 마진율이 지금 이제 막 60%, 막 50% 막까지 막 수익이 막 떨어지겠죠. 지금 회사가 조정해 줄 수 있겠죠. 네, 있어요.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어느 선인지는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에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130%, 100% 이렇게 오다가 이제 70%, 60% 이렇게 80%, 70% 이렇게 오다가 이제 70%, 60% 요 선으로 왔어요. 그러면 60%, 50% 이 선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 이거는 회사가 계속 전략을 세울 거예요. 왜? 회사는 슈퍼세이브를 하는 순간 무조건 부채를 안고 가게 돼 있어요. 재무제표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면 지금 있는 많이 확보된 상황이고 그 부채를 줄여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최고의 마진율이라고 생각하시고 숨 참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해주시면. 자, 그럼 이거를 보면 왜 회사가 이제 유동성 부분을 하게 됐는가?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 1억 8천만 개 회사들이 다 갖고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사들여요? 회사가 사들이죠. 사들여. SUT 갔어. 또 갔어. 또 갔어. 얘네들이 다 들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다 들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SUT가 누가 제일 많아졌어요? 회사가 SUT 가장 많이 가진 놈이 됐어요. 1위 보유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정신 못 차리다가 제가 정신 차렸을 때 가격을 딱 보니까 SUT가 800원이었어요. 저 글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연락이 와갖고 우리끼리 막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저 그럼 오늘 시점이 지나면 한 1,400원 되니까요. 아무도 연락 안 오고 아무도 안 팔아줘요. 본인들도 없어. 왜? 슈퍼세이브를 다 팔아서 없어. 자, 그럼 이제 누가 팔아줘야 돼요? 회사가 팔아줘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동성 공급이라고 표현했죠. 공급한다고. 우리 SUT 많은데 거래 잘 안 되세요? 우리 것들 팔아드릴게요 라면서 이제 창고를 열어요. 1,200원에 사드렸던 창고, 2,400원에 사드렸던 창고 있었죠. 거기 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요거 예전에 제가 했던 거 캡처해 드렸어요. 1차, 2차, 3차 파동이 왔고 지금 30 파동이에요. 이게 1,400원이었어요. 1,400원 때 여러분 글을 올리셨는데 4차까지 글을 올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면 도전 이사님한테 문자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회사 거 팔아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전이한테 문자하면 막 3시간에도 결정 오고 막 다음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도전 이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공동구매를 맞죠. 그 커뮤니티를 싹 모아가지고 SUT 못 가신 거 싹 모아가지고 회사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또 딱 담아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 어떻게 해? 플랫폼으로 가져요. 그죠? 어플로. 너무 쉽죠? 너무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갖고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SUT가 잘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됐고 이때부터 회사가 뭘 시작했다? 유동성 공급을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고 열어주기. SUT 창고 열어주기. 그래서 회사가 얼마 정도 수익을 가져갔냐? 저기 9월 1일이죠. 9월 1일에 얼마예요? 54억. 하루 동안 SUT 팔아가지고 54억 벌었대요. 그러더니 70억 벌었대요. 그러더니 43억 벌었대요. 요즘에 밝혀주시잖아요. 요때는 밝혔어요. 하루 동안 그 SUT 창고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써있잖아요. 1,200원에 사드린 거 2,800원에 팔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물건을 여러분이 사갖고 창고에 잘 넣었다가 한 10개월 뒤쯤에 내가 한 1,200원에 산 물건을 2,800원에 팔아.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렇게 회사는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세이브로 뭐랑 뭐를 보낸다고요? KW랑 SUT. 자, KWT 이거는 돈으로 바로 쓰고 이 SUT는 처음에 못 썼다고 했다. 이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사드린 것보다 가격이 높아졌을 때 팔아가지고 얘로 또 돈을 엄청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도 돈이고 얘도 결국엔 돈으로 수익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제가 회사에 물어봤어요. 안 밝혀주니까. 그때는 막 70억 벌었네 막 이러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자랑을 안 하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주 동안 600만 개에서 700만 개가 우리한테 SUT를 팔았어요. 600만 개, 700만 개 판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가격이 8,000원 정도였거든요. 자, 곱해볼게요. 68, 480억 한 주에 SUT 팔아서 480억. 오. 자, 그랬는데 우리한테 SUT 팔아서 팔아주면요, 여러분 이거 딱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시 회사에 넣죠. 이 시세 차익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참여한단 말이에요. 자, 이 다시 참여할 때 SUT가 몇 개 정도 들어가나 했더니 이 개수보다는 항상 50만 개 들어가요. 그러면 480만 개 플러스 50만 개니까 530만 개 혹은 610만 개 정도 되네요. 자, 그럼 750만 개, 650만 개. 650만 개에서 750만 개 SUT가 같다 소리예요. 재참여고. 자, 그럼 650만 개에서 750만 개 SUT가 갔는데 슈퍼세이브 참여로 갔는데 얘 혼자 갔어요?
그치? KWT 같이 가죠. KWT 얼마큼 따라서 몰라. 그치? 몰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해봤더니 우리가 1000만 KWT 할 때 시장에서 556개 정도 구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회사가 구매하고 556개 내가 시장에서 구해요. 그럼 요 건에 대해서 요 사람의 소비자한테 디스트리뷰 라이트가 발생하죠.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면 435개의 SUT를 보내게 될 거예요. 회사로. 자, 그러면 1000만 원 KWT가 들어가면서 556개, 435개의 SUT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991개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걸로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자, 지금 750만 개 정도, 650만 개 정도 들어갔을 때 합계가 650만 개에서 750만 개 그때를 돈을 보니까 700억 개. 700억.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얻은 수익이 약 500억. 자, 여기서 얻은 수익이 약 700억. 그쵸? 더하면 1200억에서 1300억 된다 소리예요. 자, 그러면 회사는 한 주 동안 1200억에서 1300억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월요일날 주정사 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은 또 얼마지?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KWT를 다운받아봤어요. 홀리너 스케마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분산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운받았더니 1000억, 1000억에서 1100억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들한테 회사가 다 준 거보다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요. 근데 제가 이 추이를 3월부터 계산했거든요, 저희 교육팀에서. 3월 달에는 요 차액이 한 50억에서 100억 규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억에서 200억 규모가 되잖아요. 이 차액이 점점 커져. 남는 금액이 회사가 점점 커진다고. 요만큼 나갔던 게 이렇게 커져요. 왜? LCD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모님 이사님이 슈퍼세이브가 커질수록 단단해집니다 얘기하죠. 커질수록 단단해져요. 여러분들이 이 순환의 고리를 이미 정착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도 자금 확보가 되고 우리도 자산 증식이 되고 자, 여기서 단 한 명도 피해가 없는 윈윈의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SUT 가격이 올라가는 그 와중에 우리는 참여를 해서 자산 증식하고 회사는 또 SUT 팔아가지고 또 수익 실현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회사가 지금 가진 보유량이 1억 1000만 개 정도 돼요. SUT가 1억 8천만 개였죠. 1억 1000만 개 정도 이걸 지금 회사가 갖고 있어요. 1위 보유량 맞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9천만 개는 보안 지갑에 묶어놨어요. 고박스에서 묶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니가 갑자기 공부 풀면 이게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보안 지갑에 묶어놔면서 묶어놨었고 자, 얘는요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요 2천만 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바이낸스를 상장하잖아요. 돈?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기 별로 안 불안해하시고 저희 막 고양이들은 바이낸스 가면 가격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죠.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 걱정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원래 코인 가격은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왜 이렇게 막 어제 스타벅에서도 누가 이사님 코인 가격 좀 안 올리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코인 가격 올라가면 우리의 수익률 마진들이 줄어드니까, 그죠? 자, 근데 그거에 맞춰서 회사는 또 흥정을 할 거고 자, 너무 가격이 팍 뛰면요 유동성 부분이 같잖아요. 그래서 SUT는 목표처럼 탁 쏟았다가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서 천천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요. 왜? 수요가 확 늘어도 공급이 풀리니까 회사에서 유동적으로 풀리니까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뽀개보면요 자, 이때가 초단이에요. 20만 30원. 자, 이때는 주식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소개를 해도 혜택이 없었어요. 근데도 막 소개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 이제 소개자한테 좀 혜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때 혜택을 넘긴 거예요. 그 일반 회원은 2,400원에 사주지만 소개한 분은 4,800원에 사줄게요 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비싸게 사주잖아요. 그죠? 그 권리를 준 거예요. 자, 그러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즌2가 시작이 됐고 쭉 오다가 지금 이제 KWT가 런칭이 되면서 시즌3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자, 이 SUT 가격을 우리가 올렸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슈퍼세이브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KWT와 SUT. 자, 그러면 SUT의 수요는 계속 발생해요? 안 해요? 그렇죠. 슈퍼세이브가 계속되는 한
SUT 수요는 계속 발생하죠. 자, 그러면 SUT 가격은 계속 올라갈까요? 맞죠. 네.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강제 보정? 매수세. 이게 말이 어렵게 표현된 것 같지만 잘 분석해보면 매수하는 흐름, 매수세가 고정적으로 계속 일어난대. 뭐 때문에? 슈퍼세일 때문에. 자, 얼굴 잘생겼다고 시켜주고 얼굴 못생겼다고 안 시켜주고 그래요? 아니죠. SUT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SUT를 반드시 구하게끔 해놨어요. 슈퍼세일 하려면. 자, 이게 강제 보정 매수세. 그래서 SUT 가격은 평생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SUT 가격이 오르다 보면 자, 회사가 이때는 막 이제 사들이기만 해요. 자, 이때 1,200원에 사서 창고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돈은 쓰고 이것도 사서 창고에 넣었어요. 이때는요 유동성 보고 없었어요. 오로지 회원끼리 이용해. 근데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파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시세차익을 보려고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동안 돈이 없어.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1,600개 SUT 사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한 주에 한 3,000에서 4,000만 개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저보고 대표님 SUT 매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야. 몇 개인데 1,600개. 저한테 파세요 그랬어요.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뭐였어요? 시세 차익 봤죠? 코인 투자한 거예요. 저는 코인 거래하려고 산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코인 투자하는 분들 시세 차익 보려는 특징이 오래 먹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 동안 돈이 없어, 그렇죠? 코인만 있어, 돈이 없어. 그냥 사고 싶다 만단 말이에요. 코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때는 회원들끼리 사고 싶다고 한 거예요. 20원에 샀던 사람들은 100원만 돼도 우와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그랬다가 이 시기부터 1400 이 시기부터 회사 창고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회사 창고가 열었는데 1,200원에 사들인 것부터 회사 창고가 열리죠. 근데 이 1,200원에 사들인 건 1,400원에 팔면 이익이 손해요? 이익. 자, 이익이 손해로 바뀌는 시점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몇 번 넘겼어요? 1,200원에 사들인 거, 2,400원에 사들인 거, 4,800원에 사들인 거, 6,000원에 사들인 거 지금 팔면 손해? 아니죠. 자, 요 4번을 넘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회사가 막 살벌하게 올리죠. 그러니까 막 가격을 크게 올린 건 아니지만 막 갑자기 올리잖아요. 왜 그러냐 이걸 분석해 보면 회사가 한동안 2주 동안인가 가격을 올렸어요. 그때 이제 시세 차익 보려고 단타 치는 분들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가격을 딱 그렇게 동결해 버리니까 자, 여러분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 7,2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팔려는 사람 어떤 사람은 7,300원에 팔겠대. 그럼 저 거기서 사면 안 돼요. 안 사지. 여기서 가서 한 주죠. 그러니까 이 매도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싹 줄었어요. 그 2주 동안. 그러더니 회사가 그 2주를 잠시 멈춰 있었다가 이제 다음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게 9,6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사가 그 적정한 수량, 우리가 이 창고를 개방했는데 코인 수량 계산하겠죠. 이 정도 수량 사라지면 다음 가격 가자. 이 정도 수량 사라지면 다음 가격 가자. 이 계산하는 그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올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에 내놓은 것보다는 훨씬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래소 그래프를 보면요. 지글지글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계속 상향하죠. 근데 안정적으로 상향해요. 왜? 유동성 공급이 항상 풀립니다. 그런데 SUT 가격은 평생 오른다 안 오른다? 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UT 그래프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하는 게 원래 살 때 싸게 사서 팔 때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팔고 남는데도 계속 올라가. 팔았을 때도 다 작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요? 고정? 자,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보면요.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사면 다음 주에 또 사요, 맞아요? 사요? 보통 안 사죠. 근데 SUT 이번 주에 사면 다음 주에 또 사요, 맞아요? 또 사. 수요가 계속 발생해요. 자, 그리고 더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는 100만 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지금 막 1000만 원씩 참여를 하겠죠. 자, 그래서 SUT 양이 더 많아지죠. SUT 수요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SUT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간단한 거 딱 두 개죠. 단골이 되시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만 해도 100만 원 다 받으면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돈 잃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저는 엄청난 시간을 냈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여러분이 요거를 딱 참여를 하고 나서 한 번만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참여하는 거 아무도 많지 않아요. 자, 요거를 쓰든 반만 쓰든 아니면 전체를 다 하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요. 중복 효과를 합니다. 자, 내가 한 건을 참여했을 때랑 두 건을 참여했을 때 그리고 세 건, 네 건 이렇게 참여했을 때 내가 주에 받는 금액이 이렇게 무지개 떡으로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쵸? 요 한 건 받은 거, 두 건 받은 거 이거 다 겹쳐서 줘야 되잖아요. 그쵸? 요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두꺼워지냐면 요거 제가 엑셀로 요거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영상도 안 돼. 자, 1000만 KWT랑 556개 구해가지고 요거 딱 떨어지진 않아요? 2,400 맞죠? 한 주에 45만 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자, 요거를 안 쓰고 30만 원은 회사 보내고 나머지 코인 SUD 보내고 자, 그리고 나면 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주께 중복으로 붙었죠. 45만 원 받던 게 47만 원 받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쭉쭉쭉 이거 반복한 거예요. 요 찌끄리기는 그냥 쓰셔. 요건 쓰시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 볼게요. 23주가 되면요 한 주에 받는 게 90으로 들어가요. 45만 원에 2배가 됐어요. 자, 2배가 되는 시간이 23주. 몇 달이에요? 6개월 만에 2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럼 요 90이 또 6개월이 지나면 2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이거 엄청 무서워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복리의 법칙은 정말 위대하다. 이 복리를 모르면 돈을 못 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72의 법칙을 얘기한 게 뭐냐면 연이율이 1%면요 2배 되는데 72년 걸려요. 연이율이 10%면 2배 되는데 7.1년. 연이율이 20%면 2배 되는데 3.1년. 자, 우리 2배 되는 게 얼마나 걸렸어요? 이런 플랫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자산주식 맛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참여의 시간을 늦춰버리면요, 그 이미 시작한 사람들 나중에 따라가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입해도 못 따라가요. 제가 그래요. 선생님이 시작하시면서 지금 막 이제 막 100억 막 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요. 10개월 버릴 때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재참여를 하시면서 또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돈이 많으면요, 내 돈으로 물려도 충분하지만 내가 너무 종잣돈이 없고 내가 마중물이 적어 이러면 소개하는 걸로 또 충분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엄마한테 딱 1년 만에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고 엄마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아빠랑 해봐. 주식 좀 그만하고 했더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들이 아빠 모르는 쌈짓돈을 막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0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교육을 막 듣고 다녔어요. 차를 타고 여기저기.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저 엄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쌈짓돈이 막 나오는데 지금 같이 막 자산주식이잖아요. 저한테 이 메시지가 막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날라오냐? 자, 이 시점에 이제 제가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친구도 처음에 100만 원을 했거든요. 교육을 딱 듣더니 어디서 1000만 원 땡겨왔어. 땡겨갖고 네, 시장에서 ST 사고 이 친구는 2,400만 원 수익이 많아가지고 했죠. 그때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회사가 혜택을 준 거예요. 당신도 435개 코인 보내세요. ST 보내세요. 회사 구매는 안 해도 되고 시장에서만 사가지고 보내세요. 우리가 비싸게 팔아줄게요. 27,600원에 당신 거 우리가 사드릴게요. 왜? 소개한다고 보내했으니까 이렇게 주겠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엄청나요. 저 오늘 1,200만 원 승인해가지고 이거를 저도 1년 동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신용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돈에서 들어갔어요? 아니죠. 이 사람 물건 판 거에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다단계 수가 아니에요. 나도 반드시 코인을 구해서 신용거래 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자, 요거를 내가 이 사람 가입부터 수정관리까지 다 잘 했으면 내가 이 권리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내가 잘 몰라서 커뮤니티 도움을 받던가 누군가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그냥 알려줘요. 무료봉사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때는 커뮤니티 30 그리고 내가 70%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혜택이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은 좀 특수하죠. 딱 가입하고 교육을 들었더니 주식지 라이트가 있대. 자, 이제 집에 가서 누구 불러요? 아들 혹은 남편. 핸드폰이랑 통장 커버 막 이러죠. 자, 그래가지고 가입시키죠. 남편 가입시켜가지고 내 걸로 해요, 안 해요? 안 해. 남편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거 디시트라이트 내가 받고 남편 돈도 내가 갖고 내 돈도 내가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치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도 이렇게 와요. 20대 친구들이 와. 정말 듣기 싫은 얼굴로 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슈퍼세일 한지 얼마 됐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엄마 가서 사진을 찍고 오라는데요. 사진을 찍고 가면 안 되겠어요. 엄마가 이년아 내가 믿고 돈 좀 벌자. 엄마 돈 좀 벌자. 갔다 오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치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도가 생겼어요. 가족은 그 자리에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무조건 소개자를 넣으세요. 안 도와줬어도 나한테 처음 알려준 소개자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50대 50이었는데 요번에 투표해갖고 바뀌었어요. 30대 70으로. 그래도 여러분이 소득관리 역할을 더 하시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범위도 살벌했죠. 거의 사람들은 깔끔 직전이었단 말이죠. 깔끔해져, 깔끔해. 같이 사는, 편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람으로만 한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오빠를 만약에 소개해서 가입하면 저 100%예요. 그래서 이미 미리 해갖고 이미 다 넘어갔어요. 3점까지 다 넘어갔어요. 자, 소극적이면 안 돼요. 앞으로 진행하시는 거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동생, 여동생 했으면 100% 가져가시는 거예요. 편치하지 마시고 교육 잘 들으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손해자들은요, 엄청난 디시트라이트를 혜택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계셔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마포에서 수상한 게 멀다고 안 오는데, 예를 들어 시흥에서 저 마포에 계신 분 가입시켰어요. 멀다고 너 가서 배워서 네가 배워서 해 막 이러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네가 시흥으로 와 이러는데요. 절대 안 돼요. 초대자는요, 소개자는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자산 증식 카드로 쫓아다니셔야 돼요. 정보 어디든. 부산으로 베트남으로 가야 돼.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자산 증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 지역 커뮤니티한테 지역 라이트 주시고, 스트라이트 주시고, 그렇게 맡기시는 게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하면서 자산 증식하도록 돕는 길이에요. 자, 그동안 저도 그랬고 우리는 노동소득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이 슈퍼세일은 무슨 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이라고 하죠. 자산소득, 자원소득이라고 불러요. 돈이 굴러가면서 계속 돈을 묻히는, 눈이 굴러가면 계속 눈을 묻히죠. 돈이 굴러가면서 계속 돈을 흘리고 묻히는 그런 플랫폼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토 잘 하시고 하셔야 되고, 자, 돈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이 일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일하면 열심히 살았어요. 앞으로는 슈퍼세이브랑 같이 자산 주식 많이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우리 그 박수를 받는 큰 힘이 더 나거든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마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강의를 하셨듯이 회사에서 있는 자산이 점점 힘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점점 회사에서 자산이 자본금이 모이는 시스템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점점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떤 자기 자산,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돈으로부터 해방은 아까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만드는 용어 지출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슈퍼세이브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해서 매주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주 이렇게 결제를 받는 부분이 본인들이 그 동안에 지출하는 걸 넘어설 때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자중을 하시고 집중을 하세요. 이게 넘었으면 정말 돈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해방이. 그건 여러분들의 세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